이재명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 바이오,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2 흑표전차 기술을 토대로 튀르키예가 만든 알타이 전차와 같이 방산 분야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훈련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26일부터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해 국방과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해 국방력 강화를 모색하는 스웨덴과 이미 K9 자주포 등을 운용하는 노르웨이에서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군의 최신의 3,600톤급 호위함 전남함이 25일 진수됐습니다. 울산급 배치3 3번함인 전남함은 국내 개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등을 바탕으로 대공전 능력을 크게 강화해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과 원전, 바이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남북 관계를 대화가 단절된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단하고 남북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튀르키예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수교일에 돈독한 발전을 이뤄온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문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 훈련 교류 협력을 이어갑니다. 우선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흑표전차를 토대로 만든 알타이 전차 사업과 같은 양국 간 성공적인 방산협력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사업에 우리나라의 전력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 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적대적, 대결적 양상으로 변했다고 진단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죠. 다만 우리의 외교 안보 원칙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독자적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 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6.25 전쟁 참전 기념탑 헌화와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우리 시간으로 26일 오전 귀국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26일부터 사흘 동안 북유럽의 전통적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찾아 국방 방산 협력을 논의합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의 스웨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27일 스웨덴에서 폴 윤순 스웨덴 국방장관을 만나 한 스웨덴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스웨덴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방문인 만큼 포괄적 국방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한 K방산 우수성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지금 가입하면서 기존의 이제 무기에 대한 어떤 성능 개량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 구조가 이제 재편되는 상황인데 이번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이제 방문을 하시면은 양국 간의 어떤 그 첨단 국방 기술 분야, AI, 드론 이런 쪽에 그 기술 개발하고 공동 개발 생산. 안 장관은 스웨덴 일정을 마치면 노르웨이로 이동해
토레 온슈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이어갑니다. 현재 노르웨이엔 K9 자주포와 K10 탄약보급 장갑차가 전력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K9은 북유럽의 혹한 속에서 기동력과 화력을 입증했고 높은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로 신뢰도까지 높은 만큼 방산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한반도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 강화팀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군인 체육연맹 고공 강화대회에서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뤘던 팀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장 높은 단상으로 올라가는 특전사 여군팀. 중앙에 걸린 태극기가 올라가고 카타르 도하의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고공강화팀이 카타르 도하 쇼크앗 기지에서 개최된 제47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화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대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독일, 체코, 중국 등 28개국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3,200피트 상공에서 강화해 중앙 지점에 정확히 착지하는 정밀 강화와 7,200피트 상공에서 강화해 좌, 우, 역회전 동작을 선보이는 스타일 강화, 11,000피트 상공에서 강화해 35초 동안 자유 강화를 하며 5개 대형을 선보이는 상호 활동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5명의 선수로 구성된 남군 대표팀은 3개 종목에 모두 참여해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상호 활동 종목 카메라 플레이어를 포함해 6명의 선수로 구성된 여군 대표팀은 상호 활동 종목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총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여군팀의 막내로 참가했던 김경서 중사는 팀원들과의 협력과 부대원들의 응원으로 팀 종합 우승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남군팀 김주엽 상사는 평소 강도 높은 공중 침투 훈련을 해온 것이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전사는 앞으로도 특전대원의 전투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군과 타군 특수부대와의 다양한 합동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K방산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남함의 진수식이 25일 거행됐습니다. 전남함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탑재했는데요. 강화된 대공 대잠 능력을 갖춘 해역 함대 주력 전투함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박인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3,600톤급 최신의 호위함 전남함이 진수됐습니다. 전남함은 충남함, 경북함에 이어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3의 세 번째 함정입니다. 전남함이란 이름은 3대째 이어졌습니다. 첫 전남함은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했고 국산 기술로 건조한 두 번째 전남함은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 참전했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전남함은 5인치 함포와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함대함 유도탄, 장거리 대잠 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전남함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조선기술과 첨단 국방과학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향후 전남함은 해역 함대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며 국민의 필승 해군 전통과 전남함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를 포함하면서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탑재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해 우수한 대잠전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전남함이 우리 앞에 지금 또 더 강한 모습으로, 더 첨단화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한 안심이 될 거고 대한민국이 번영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남함은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작전에 투입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24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공군 155기 학사사관 후보생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신임 장교들은 3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공군의 새로운 전력에 합류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사사관 후보생들이 가족에게 소위 견장을 수여받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임관식은 권영민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공군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공군 장교 168명은 지난 8월 입영해 3개월간의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장교로서의 체력과 능력을 키웠습니다. 권영민 사령관은 축사를 통해 신임 장교들에게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끊임없이 발휘할까 일신일신하는 공군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훈련간 최우수 성적을 받은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 장관상은 김경래 소위가 수상했습니다. 저 자신한테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이 마음 초심 잃지 않고 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공군 소위가 되겠습니다. 이번 155기에는 4번째 군번을 수여받거나 3대째 공군 장교로 임관하는 등 시선을 끄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부사관, 장교, 군무원을 하는 그 과정은 제 삶의 방향의 확신으로 이렇게 다가왔고 이번에 빨간 마우라를 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소위로 다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공군 장교셨는데 어릴 적부터 정복을 입고 찍으신 사진을 많이 봐와서 그런 사진을 보면서 공군의 꿈을 더 키웠던 것 같고 할아버지가 중령 전역을 하셨고 아버지가 대령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순서로 은빛 날개 창공 결의를 제창한 장교들은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임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168명의 신임 장교들이 오늘 임관했습니다. 공군의 미래는 이들의 어깨 위로 가장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육공수송전대가 한국공항공사와 샤프 에비에이션 K와 함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전평시 군용기 비상착륙에 대비해 군용기 견인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주기장을 가득 메우며 순식간에 항공기를 감쌉니다. C-130 항공기가 임무를 위해 제주공항 입항 중 엔진 화재로 인해 비상착륙한 상황. 제주공항 소방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해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을 실시합니다. 지난 20일 제주공항에서 실시한 육공수송전대 군용기 견인 훈련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군 항공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 때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상황 대응과 견인 절차를 속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제주공항은 민간공항으로서 군용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력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시행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완료한 제주종합수송지원반은 안전하게 승객 대피를 도운 후 항공기 사고 수습과 공항 정상 운영을 위해 항공기 견인을 지원했습니다. 실전적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시 대응 절차에 대해 숙달하고 점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작전 지원 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상시 군용기 견인은 공군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지만 공군 보유 견인차가 가동 불가인 상황을 가정해 제주공항 측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C-130 항공기를 안전하게 주기장으로 견인하는 것을 끝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절차를 속달하고 민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초급 리더 과정 교육생들의 실전적 지휘 능력과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KCTC 전문대항군 연대 소속돼 주말도 없이 훈련에 집중하며 전투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육군 보병 하사들이 일제히 돌격에 나섭니다. 두 팀으로 나뉜 교육생들은 치열하게 교전을 벌입니다. 기존엔 단순히 과학화 전투 훈련단을 체험하는 것이었다면 이젠 전투부사관으로서 실전 전투 능력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교육생을 대항군 연대에 소속시켜 훨씬 강도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도 늘어나 KCTC 훈련 투입 전 준비 기간이 약 2주에서 5주 일정으로 확대됐습니다. 주말도 휴식 대신 수경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생들은 훈련 전에는 끊임없이 훈련장 지형을 익히고 이에 맞는 기동과 전투 기술을 연구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매일 작전 일지를 스스로 작성해보며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휘 절차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병으로 처음 임관한 초급 부사관이 야전에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보다 더 강한 전투 분대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야전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 분대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전투 지휘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초급 리더의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습니다. 5주간 훈련을 통해 분대장으로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면 보상도 확실히 주어지는데 15박 16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전투 중심 교육 훈련으로 야전에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사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25-2기 화이팅! KF 뉴스 안전입니다. 강원도 평창과 횡성의 전투 지역에서 발굴된 6.25 호국영령 10한위가 육군 제36 보병사단에서 합동 연결식을 통해 마지막 예를 갖춰 봉송됐습니다. 군은 선배 장병들의 희생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36사단이 평창 횡성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 10한위와 유품 1095점을 모시고 합동 연결식을 엄수했습니다.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곳은 1951년 라운드업 작전과 평창 모리째 방어전이 전개됐던 지역으로 당시 치열한 산악전 탓에 많은 장병들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유골과 유품 하나하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발굴해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호부대 모든 장병들은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부여된 강원 안보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육군 36사단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당시 전투 동선과 전투 기록을 토대로 지형을 세밀히 분석해 발굴 지역을 선정했고 현장에서 다수의 장구류와 개인 학위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DNA 분석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배 전우님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의 토대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36사단은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육군 36사단은 앞으로도 전투지역 중심의 유해 발굴을 지속하며 남은 영령들의 귀환이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화 속에서 조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은 수십 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일은 안보를 지키는 우리 군의 사명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해군 함정을 비롯한 모든 배는 바다 위에 앵카를 이용해 정박을 합니다. 함정의 규모에 따라 앵카와 앵카 체인의 크기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방산톡톡 시간엔 함정에 사용되는 앵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태어갈 때까지 쓴다 보시면 됩니다. 안전장치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카는 선박이 해상에 정박하기 위해서 닻이라는 도구를 물속에 떨어뜨려서 선박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고정시키는 도구라 봤었는데 현대에는 표류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선박의 충돌이나 자초를 방지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앵커를 해안에서 물속으로 떨어뜨렸을 때 선박을 잡아주는 역할은 앵커가 하는 역할 플러스 선박이랑 앵커랑 연결된 체인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체인의 무게와 마찰에 의해서 선박을 앵커와 함께 같이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크게 앵커 스톡이 있는 스톡 앵커와 앵커 스톡이 없는 스톡리스 앵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톡 앵커를 썼지만 현대 대형선에는 앵커 스톡이 없는 스톡리스 앵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톡 앵커는 보관과 사용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스톡리스 앵커는 상부에 아무 크로스바가 없기 때문에 앵커가 경납될 때 경납이 편합니다. 근데 스톡이 있을 경우 경납하는 선체 구조가 형상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현대의 대부분의 함정이나 상선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이 화살 표시라면 이렇게 서 있는데 해저면에 떨어져서 바닥을 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기회는 상부에 앵커 이쪽으로 체인이 나가는 상부에 스톡이라는 크로스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지력을 주기 위해서는 앵커가 이렇게 눕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크로스바가 있는데 현재는 앵커 플러크 자체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에 떨어져서 눕혔을 때 플러크 부분이 이렇게 해저면으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톡이 없는 앵커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톡리스 앵커 중에서도 고파지력 앵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살표 방향이라는 건 전통적인 앵커의 형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화살표 방향 중에서 이 부분을 플루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플루크가 해저면에 박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플루크 부분에 연결된 하부를 크라운 혹은 헤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저면에 박혀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체인과 연결되는 부분을 쉔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쉔크 위에 앵커 샤클이 있고 그 상부 위쪽으로 앵커 체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량을 얘기할 때는 미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m에 약 54kg 정도 나오고 실제로 한 쇼트를 하면 1.5톤 정도. 울산급 배치3 함정 같은 경우는 앵커가 3240kg짜리 AC14 고파지력 앵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체인은 50mm 그레이드 3 체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체인은 기준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쇼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쇼트라는 단위를 개념을 쓰는데 한 쇼트가 27.5m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27.5m를 기준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체인이라기보다는 링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링크가 있고요. 그 부분이 다시 제일 앞쪽에는 앵커를 연결하는 또 작은 체인들이 부속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체인을 유지보수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너무 길면은 운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이 체인의 길이가 정해지는데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체인의 중간에 형태가 다르게 이어주기 위해서 다른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한 쇼트 내에 있는 체인을 보통 커먼 링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체인인데 그 체인은 가운데 있는 기둥 같은 형태가 있는 게 있고요. 기둥이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소형선에는 스터드가 없는 형태가 쓰이긴 하는데 대형선에는 아무래도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터드가 있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함정을 다 건조하고 나서 함정이 이제 인도되고 나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거나 그 함정이 정박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내 새끼가 저렇게 잘 커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뿌듯하고 사실 얼마 전에 함정 공개사 때 갔을 때 저희 자녀들이 그걸 봤을 때 이거 아빠가 건조한 배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아주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와 6.25 전쟁 기념 상호협력 양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참전용사와 유가족 지원, 후손교류, 교육문화협력 등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정례협의체를 통해 보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영웅대대가 미 스트라이커 대대와 연합전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미장병은 소대 단위로 편조해 장애물 극복, 초월 공격, 하차 보병 전투 등 실전 절차를 함께 숙달하며 연합 재병 협동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대전에서 정신전력 강화 공모전 발표 대회를 열고 우수 사례와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육군 22사단은 KCTC 훈련과 연계해 장병 집중교육 효과를 높인 사례로 대상을 받았으며 교육 몰입도와 실전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전까지 이어지던 강한 강수는 오후 들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도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동부 지역은 일중 대체로 맑겠지만 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보다는 좋겠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사천은 영하 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사천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토요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